네, 안녕하세요. 연수관 이사입니다. 피지컬 AI가 끝난 줄 아셨죠? 안 끝났습니다, 아직. 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 또 중요한 이슈가 있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또 약간 더 다듬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 파트 9 아홉 번째고 2월 28일 날 여러분이 보시고요. 촬영일은 2월 27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연휴가 있다 보니까 월요일도 올라갈 거예요. 다른 이제 주제들로 하나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이제 이번에 현대차가 2028년 휴머노이드 공장에 요 로봇 있죠. 요거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투입을 하죠. 그래서 조지아 공장 여기가 원래 전기차 만드는데 아틀라스 3만 대를 여기다 이제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만 대를 일단 투입을 하고 이게 29년에 뭐 15만 대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기사를 보니까 전자신문에서 뭐 2029년에는 10만 대, 15만 대 이렇게 더 양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28 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공장에서 아틀라스가 실전에 투입돼 가지고 이제 요렇게 조립 같은 거 하겠죠. 조립도 하고 인간이 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는 작업자들의 수많은 제조 모니터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확실하게 원가도 절감하겠죠. 그래서 로봇 가격이 3만 달러면 인건비의 3.1% 밖에 안 돼요, 로봇이. 그럼 이제 인건비를 엄청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억 이라는 인건비가 든다. 그러면 3% 얼마인가요?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충격적인 비용 절감이죠. 예. 근데 이제 오늘 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뭐 요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스케줄을 좀 우리가 좀 잘 보자.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은 일단 생존과 직결돼 있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 RMAC 로봇 메타플랜트 어플리케이션스 로봇 학습하는 데예요. 로봇 사관학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가서 이제 임관을 하기 위해선 열심히 훈련 받아야죠. 그래서 소위로 임관하죠, 보통. 그래서 RMAC 이 로봇이 실제 이제 사관학교 들어가서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아까 HMGMA 거기 현대차 공장에 이제 투입돼서 이제 실전에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제 공항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해 가지고 로봇이 물건을 들고 방향을 바꾸는 등 동작을 반복하면서 자율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올해 8 월에 이게 개설이 되거든요. 여기서 학습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 가서 실수 없이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훈련용 로봇은 이제 올해 8 월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고, 28 년도에는 그 부품을 먼저 분류하고요. 좀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게 조립하는 건데 보통 어셈블리라고 하죠. 고게 2030 년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랑 엔비디아가 지금 한국에 엔비디아 칩 탑재 30억 달러 규모 스마트 공장 이제 건설하기로 했고, 테슬라 로봇 책임자 밀란 코바치도 지금 이제 보스턴 사회이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현대차는 진심이죠. 이거 생존 게임이에요. AI는 자동차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거다. 우리는 후발주자다. 네. 하지만 현대차는 방대한 생산 데이터, 제조 역량을 갖고 있다. KB증권의 강성기 연구원님은 현대차는 물리적 AI 시장에서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정말 높은 평가를 하셨고, 공장 내 로봇 대량 배치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가진 자동차 제조사는 테슬라와 현대차밖에 없다. 음. 인간 노동자 대비해서 생산 능력을 4 배나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덕대학교의 이호근 교수님은 현대차는 선발주자 따라잡을 수 있대요. 라스베가스에서 올해 연말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을 해요, 로봇 택시를. 예. 그래서 그게 잘 된다면 실주행 데이터도 확보를 할 수 있고 내년 말이면 테슬라랑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봤고요. 현대차의 장재훈 부회장은 "우리의 생존과 미래는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에 달려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이에요, 생존. 그리고 기대 반 뭐 걱정 반도 되지만 잘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그거죠.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RMAC 투자 구조를 발표할 것 같고, 테슬라는 옵티머스 3를 3세대 공개한다고 합니다. 2분기에는 로봇 공장
소프트웨어로 가는 이제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할 거고요. 사이버캡도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테슬라는 2 분기부터. 완전 자율주행차예요. 그 기아 CID는 뭐냐면 CEO 인베스터 데이 있죠? 그걸 의미합니다. 3 분기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현대차가 발표할 예정이고 RMAC 요게 8 월이죠. 시작되고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4 분기는 모셔널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앱티브라는 회사가 합작사를 미국에 만든 게 모셔널인데 자율주행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경에 로보택시가 라스베가스에서 나올 거예요. 웨이모 그다음에 테슬라의 사이버캡 뭐 이런 거랑 경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올해 이벤트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게 가장 절실한 파트너는 현대차죠. 예. 코스모스 옴니버스 토로 이것도 그때 설명한 거 그대로 가져왔고 테슬라는 생태계 독점, 엔비디아는 알파마요라 그래서 이걸 탑재를 하면 범용 그러니까 어떤 차든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이런 독점 생태계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하긴 어렵고 현대차는 이제 엔비디아에 의존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알파마요는 가상의 자율주행차가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민우 박사 영입했죠. 이분이 이제 엔비디아 출신이고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벤츠랑 이제 테슬라가 엔비디아가 협업하지만 너무 적어요, 물량이. 그래서 현대차랑 이제 할 가능성 높고 현대차가 연간 700만 대 생산이 가능하니까요. 현대차 모셔널은 2026년 연말 라스베가스 완전 무인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올해 기대할 게 정말 많아요, 현대차가. 현대차가 이제 그룹이 125조 투자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아마 뉴스는 한번 보셨을 거고 제가 찍고 있는 오늘 새만금 9조 원 투자가 일단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5년간 125조 원 이제 글로벌 로봇 및 AI 시장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서 일단 기존 5개년 투자 금액보다 4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어쨌든 요렇게 투자를 해서 로봇 같은 거 하겠다는 거예요. AI, 로봇, 자율주행 이런 미래 신산업에 대규모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따로 떼내면 새만금 9조 원 투자 발표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GPU죠. 수전의 플랜트, 그린 수소, 태양광 발전,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예, 여기는 물류랑 웨어러블 로봇, AI 수소 시티를 만든다고 합니다. AI 시범 도시 요 5개를 해서 이제 9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새만금에 현대차가 이제 승부수를 건 거죠. 그래서 원래 자동차 제조 기업인데 이제 피지컬 AI 전문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고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로봇 학습에 활용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국내 로봇 부품사와 협력해서 국산 공급망을 구축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거 쓰면 안 됩니다. 미국에 못 들어가요. 125조 원 투자 내역입니다. 미래 신사업에 50조, 로보틱스,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발비로는 38.5조. 이제 직접 어떤 제품들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자율주행 SDV 소프트웨어 고도화, 그다음에 로보틱스 기술 개발, 경상 투자도 있습니다. 기존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125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지금 요렇게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삼성동 부지 사서 정말 힘들었어요.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왜 땅을 왜 사냐 이거죠. 근데 새만금 단지는 다르죠. 여기 땅을 사는 목적은 여긴 명확하죠. 투자하는 거죠. 투자. 데이터 센터 짓고 로봇 공장 짓고. 그래서 미래 신사업에 한 50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는데 요중에 이제 피지컬 AI, SDV, 자율주행, AI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대한 투자들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성 회장 입장에서도 이제 아버님 계실 때 저런 결정을 내려주가 안 좋았는데 일단은 정의성 회장은 새만금 단지라는 중요한 곳에 투자를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어디다 또 추가 투자할진 모르지만요. 예. 그래서 본격적인 투자 집행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차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안 목적인데 미국도 로봇도 중국 배제합니다. 얼마 전에 국가로봇위원회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국내 및 국제 로봇 기술 발전 현황이고, 예, 한마디로 로봇 관련 인력 및 인재를 확보하겠다. 공급망 리스크, 제조 경쟁, 이거 중국을 배제한다는 거죠. 제이 오버널트 하원 의원은 로봇 기술이 우리 경제 제조 기반 그리고 국가 안보를 재편하고 있는 지금 미국이 어쨌든 여기서 세계적 1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밤 라타는 미국은 로봇 및 자율 시스템 분야에서 반드시 1등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미국은 로봇에서 중요한 기술적 진전을 이뤄내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정책정부 관계 부사장,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브랜던 슐먼은 로봇은 핵심 사업을 변화시키고 중요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하며, 그러니까 미국 해외에 있는 기업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준다. 미국의 경제적 산업적 미래를 재정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법안이 발의된 거예요. 요 네 가지가 핵심이고, 국가 안보. 그러니까 중국 거 쓰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제 백악관 로봇 행정명령 검토 소식이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소프트웨어 중심 AI 정책에서 피지컬 AI로 방향을 바꿨고, 하워드 로팅 상무장관이 앱트로닉,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요 CEO들과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 부흥이죠. 미국에다 공장 줘야 되는데 그 해법으로 로봇 자동화를 활용하겠다는 게 목표고요. 단 중국 거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국비 경쟁도 가속화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로봇까지도 그 군사용으로 쓰려는 움직임도 사실 좀 있긴 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라면 피지컬 AI 관련 밸류체인은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옵티머스는 머리는 미국인데 몸통은 중국이래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소프트웨어는 미국, 시스템 아키텍처 미국, AI 반도체 미국, 액추에이터 감속기 모터 중국, 로봇 조립은 중국. 그러니까 몸통은 전반적으로 중국이 싹 장악을 했고, 이제 이거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진통 과정은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영상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이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좀 놀랬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덤블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와, 이게 이제 완벽한 덤블링이죠. 지금 최근에 한 거. 그죠? 완벽하죠. 체조 선수 같죠? 근데 이제 이 아틀라스가 그동안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넘어집니다. 앞으로 꼬당당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되게 어색하죠, 뭔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훈련하는 과정을. 저렇게 뛰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뒤에서 웃고 아이고. 그죠? 이랬던 친구예요.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뭐 하기 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진짜 바뀌는 거죠. 지금 걷는 거 보세요. 너무 자연스럽죠. 그죠? 자연스러워요. 이제 뛰는 것도. 쪼금 어색하긴 하지만 뛰는 것도 가능하고. 와. 체조 선수가 돼 버렸어요. 그죠? 저게 뭐냐면 물론 학습을 시키긴 하는데 AI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넘어지면서 착지하는 법, 이런 거를 스스로 배웁니다. AI로. 그러면서 이제 진화하는 거죠, 인간처럼. 그런 걸 보여준 영상이에요. 저거 나오고 이제 그때 예전에 한번 주가가 오른 적도 있죠. 그래서 뭐 이제 현대차 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저도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뭐 새만금 이슈도 있고, 다만 이제 정리 다시 한번 해드렸고,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현대차가 국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냥 투자한 게 아니다. 어디다? 미래 신사업에 우리는 피지컬 AI 관련주입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걸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요. 말보다 행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에서 로봇
중국 배제됩니다. 그러면 그 로봇이 배제되면 누구한테 몫이 떨어질까요? 당연히 한국 기업들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또 미국의 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되게 유리해지는 거죠. 로봇 행정명령이나 중국을 배제하는 이런 법안들은 한국 로봇 산업에는 상당한 호재가 되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함께 배우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이제 피지컬 AI 또 뭐 할 게 있으면 더 붙일게요, 나중에. 그리고 월요일 날 3월 2일 날은 저기 이제 달러, 뭐 스테이블 코인, 예, 요런 암호화 뭐 스테이블 코인 또 뭐 이제 금 요런 거 좀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금융 지식 쌓기 한번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함께 배우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짧죠?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연휴인데 예, 너무 막 이렇게 장 좋다고 또 흥분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